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가 3.5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애플의 바로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의 조기 투표 우위 잠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5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정표를 달성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AI 칩 시장의 뜨거운 흐름을 반영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시가총액 3.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월요일 주가는 143.71달러로 마감하며 4.1% 상승했고, 이는 엔비디아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상승은 빅테크 기업들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각각 0.2%와 0.8% 하락했죠. 이번 기록으로 엔비디아는 애플에 이어 3.5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두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지난 7월 9일에 3.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95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테슬라가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활용해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하드웨어의 높은 수요로 인해 GPU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협력 관계는 AI와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엔비디아는 2분기에 매출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3분기에는 320억에서 33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314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적 발표가 연이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강력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4개 회사의 합산 자본 지출이 6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 지출은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분석가들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 시장에서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스케애너의 분석가 크리스토퍼 롤랜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증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주식들의 기대치는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 시 사전 지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5조 달러를 돌파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AI와 반도체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와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의 조기 투표에 관한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기 투표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두 정당의 전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만 명이 넘는 미국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완료했으며 이 중 530만 명은 7개 주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기 투표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47%를 차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3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공화당이 조기 투표를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팬데믹 이후 많은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 우편 투표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과거에는 조기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를 독려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조기 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관계자는 조기 투표율의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우위를 잠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조기 투표를 촉진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디지털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요청, 조기 투표를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조기 투표율이 높은 주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요 주에서 조기 투표 참여를 장려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팬데믹으로 인한 우편 투표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투표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조기 투표가 시작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현재 유권자들의 당파적 분열이 고르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의 변화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투표자 중 상당수는 65세 이상의 노령 유권자로 나타났으며 젊은 층의 투표율은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서퍽대학교와 USA 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투표한 유권자 중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비율이 6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는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의 우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변동성도 예상됩니다. 영상은 미국 조기 투표의 현황과 두 정당의 전략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이 조기 투표를 수용하며 전략적으로 변화를 꾀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조기 투표 데이터를 분석해 유권자들의 참여 열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